자, 다음 주제는요. 새 국토부 장관 내정됐죠? 변창흠 내정자에 관한 기사가 오늘 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정책과도 좀 관련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최고라니 검증을 벼르는 야당이다. 그러니까 이 변창흠 내정자가 과거에 부동산 정책에 관련 했던 발언들을 이제 야당에서 문제 삼고 있죠. 그래서 김현미 시즌2인가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어. 똑같다 아니면 더하다 뭐 이런 게 야당의 반응이에요. 그래도 뭐 김수현 사단 핵심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여기 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과거 변창흠 내정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야당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주택 정책의 성적을 매긴다면 역대 정부 중에 한 뭐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상 이상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중상 정도. 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새 정부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셋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 정부가 제일 낫다고 제일 낫다. 생각합니다. 일등. 왜냐하면 앞에 그 알겠습니다. 정부는 좀 힘든 쉬운 짧게 시기였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 뭐 저런 등등등 발언인데 아마 인사청문회 때 야당에서 또 저런 분을 파고들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이십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뭐 과거의 또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요. 지금부터 패널분들의 촌철살인을 들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공공자가주택입니다. 변창흠 내정자가 뭐 학자 출신이잖아요. 과거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사, 입장, 주장 이런 걸 내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먼저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제목은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창흠 더 센 재건축 규제를 내놓은 건가? 아니면 공급 확대 묘안이 뭘까? 기대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걱정과 기대가 같이 섞여 있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공공자가주택 부분이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환매 조건부 주택 도입엔 소신이 있다. 말이 어렵죠. 뭐 환매 조건부. 변창흠표 싼 분양가 나올지 관심이다. 이렇게 좀 돼 있는데요. 이 변창흠 내정자가 과거에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장관이 돼 있으니까 이게 도입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다음 화면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 공공자가주택이라는 건요, 두 가지 내용이 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토지 임대부 주택과 환매 조건부 주택.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밑에 설명되어 있어요. 먼저 공공자가주택의 하나의 내용인, 첫 번째 내용인 토지 임대부 주택은 뭐냐면 정부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건물만 팔아서 분양가를 낮춘다는 거. 쉽게 말하면 땅 주인은 정부예요. 건물 주인은 그 건물을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양가에는 건물값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싸집니다. 물론 정부가 토지 땅 주인이긴 하지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다는 거죠, 이게. 그게 토지 임대부 주택. 집을 소유한데 지금은 땅 소유, 집, 건물 소유 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방식이라면 땅은 정부, 건물만 사게 되는 겁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자가주택엔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요. 환매 조건부 주택입니다. 만약에 그 집에 살다가 이걸 팔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매각 때는요. 금리 수준 이윤만 남기고 LH 등 공공에 되파는 제도. 그러니까 일정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물가나 무슨 금리 등등 이런 것만 반영한 상승분으로 되사주고 시세 차익 부분은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없는 제도예요. 근데 이 제도에 대한 주장을 변창흠 내정가가 그동안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패널분들의 의견 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기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유인즉슨 집이라는 게 제가 지금 써놨습니다. 집이 거주가 목적이냐 아니면 사고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매매가 목적이냐 투자 대상이냐 이거죠. 투자 대상이냐 이거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만 이것 때문에 모든 갈등과 시샘과 뭐 분쟁 이런 것들이 속출하고 있죠. 집은 정말 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변창흠 내정자의 저런 접근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모델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입니다. 제한돼 있는 땅 거기에 사실 기본적으로 토지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주택은 뭐 편차가 있을 예.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할 경우 어떻게 될까? 주택 정책이라는 게 이 이전에 뭐 김현미 장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어떤 정책 담당자라도 예. 자 선택적인 공급 그건 국토부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더 나온 뭐 도시형 임대주택, 그다음에 역세권을 개발해서 거기에 뭐 다양한 선택의 대안을 주겠다. 이런 것들은 어떤 장관이 들어서느냐, 예. 또 어떤 정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건 뭐 자율권을 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보다 그 다음 단계는 결국 세금이죠. 예. 내가 시세 차익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내는 걸 감수하고라도 나는 주택을 사겠다라고 한다면 그거 뭐 그러나 세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금리예요. 금리는 세금과 금리는 이건 국토부 차원을 뛰어넘는 정책이란 말이죠. 이건 거시경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주택 정책을 국토부 장관 하나의 몫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단계를 꺼낸 거고요. 또 하나 지금은 주택 정책 그러면 특정 지역에 선호되는 아파트만이 마치 예. 주택 정책의 다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생각을 버려야 변창흠 내정자 같은 이런 공공 자가주택의 개념이 대중들에게 인식이 되고 환영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원칙적이고 교과서적인 접근이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저런 식의 개념이라면 변창흠 내정자가 앞으로의 주택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상당히 의미는 있다. 단 한 가지 빠져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공급에서 강남의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변창흠 내정자가 굉장히 원칙주의적으로 좀 약간 강한 그거는 반대를 규제 푸는 건 부정적으로 나와. 강한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도심의 재개발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던데 강남의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변 내정자가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대목이 조금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거주냐 매매냐라는 차원에서 거주에 더 방점을 찍는 거라면 이 변 내정자의 접근은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약간 좀 평가를 좀 담아 있는데요. 뭐 두 가지 평가, 양갈래 평가 가는데 한쪽 평가가 좀 담겨 있습니다. 변창흠의 10년 소신, 부동산 시세 차익 사회에서 환수해야. 그러면서 여기 있습니다. 토지 뺀 건물만 분양해 집값을 낮춘다. 공공자가주택 내용 설명이 돼 있고요. 전문가들은 과연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인가? 소유권 반쪽 주택 시장에서 선호 안 할 수 있다. 이런 또 평가가 좀 있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은 이 공공자가주택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어서 실험적인 정책이 잘 성공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는 저 제도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런 부분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것이 과연 현실에 적용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땅이 내 거가 아니고 건물만 내 거야? 나 이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땅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데 이 제도를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면 결국 정책은 적용 가능성이 없고 정책은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지속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용하는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것은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쉬워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정책은 어렵다는 것이죠. 수용 가능성이 떨어지고 어려운 정책을 지금 구구단밖에 못하는 사람들한테 미적분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미적분을 이용하겠습니까? 미적분은 좋은 굉장히 원칙과 원리이죠. 그것을 알면은 굉장히 공학이나 무궁무진한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일 태세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받아들일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저 제도를 과연
정권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으로 들고 나오기에는 무리수가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렵다. 이 집을 그렇습니다. 뭐 반은 소유권과 소유권 아니게 이게 나눠지는데 어렵다. 한마디로. 이 시장이 과연 이거를 받아들일까? 이건 모르겠다는 거네요. 김종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제가 이제 영끌이 아닌 본끌의 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글은 뭐예요? 공급으로도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로 가야 공급만 된다. 모아도 된다. 왜냐하면 영끌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제가 보기엔 아무리 영혼을 끌어모은다고 하더라도 예. 소수만이 끌어모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끌을 가지고는 주택 시장에 전혀 변화가 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변창흠이라고 하는 개인보다는 저는 변창흠 신임 내정자를 통해서 소위 지금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변창흠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론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형태로든지 공공성이 가미된 공급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과는 약간 좀 다른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지만 예. 거기서 예를 들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도들이 만약에 정착된다면 어떤 자가주택 개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위 살기 좋은 주택, 살기 좋은 거주지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환경, 그다음에 다 각종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공간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같은 방식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런 제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접근성들을 높여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됐을 때 뭐 환매 조건부 같은 경우는 또 주택 시장의 거래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예. 또 민간은 또 참여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는 해봅니다만 워낙 주택 시장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제발 좀 고차 방정식을 좀 잘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바람직해 보이긴 한데 시장 반응 어떨지 그거는 좀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 들립니다. 교대진 변호사는 묘수라고 쓰셨어요. 네, 뭐 그 예. 저는 뭐 이제 학부 때 뭐 대학원 다닐 때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변창흠 그 장관 내정자의 수업을 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학자로서의 여러 가지 고민이 담긴 그 묘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집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거주에 대한 관심적인 그 이런 시각들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집을 뭐 이제는 공공재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생각이어서 예. 변창흠 내정자의 이런 생각들 일부에서는 그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뭐 당장 대안이 될 수도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의 불평보다는 묘수를 냈다는 거에 대한 의의를 좀 갖는 게 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 내용과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요즘에 20대, 뭐 2030 세대들이 관심이 어디 있는가, 뭐 이런 걸 다룬 기사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얘기 저희가 한참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스펙 쌓아봤자 돈 못 번다. 주식 부동산에 빠진 20대들. 올해 주식 계좌 개설 2배, 공인중개사 응시자 31% 급증. 확실히 주식과 부동산에 굉장한 관심. 스펙 쌓기보다는 이게 실속이 있다는 판단인 거예요. 근데 앞서서 공공자가주택. 자, 이 20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겁니다, 지금요, 내용은.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참 20대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예. 것이 좀 가슴이 아프고요. 기성세대로서. 최근에 뭐 7%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거기다가 희망, 취미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한 걸 7%라고 예.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20대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건 일자리도 지금 어려운 상황, 일자리가 많지 않으니까요. 스펙 쌓아봐야 소용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핵심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주식 아니면 집을 통해서 예. 자산 가치를 부풀리려고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서울 어떤 통계에 의하면 서울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영끌할 수 있는 누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아니면 부모들이 어떤 뭘 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간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윤 의원님 한 1분여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변창흠 내정자의 평가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자산 소득에서 투자를 해서 자산 소득에서 엄청나게 자산을 축적한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와의 차이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 앞으로는 그럼 봉쇄하는 거냐? 예.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기회 측면에서 보면 이 자산 소득이 올라가는 거 물론 그건 성공했을 때 얘기입니다. 주식값이 오르고 부동산 값이 오르고 빚을 낸 것보다 오름세가 더 빠를 경우는 성공이죠. 그러나 이게 꼬인 경우는 더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빚을 내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비용보다 집 얻는데 쏟아붓는 돈을 줄인다면 오히려 다른 쪽에 더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모두에게 그런 기회가 열린다면 오히려 20대들도 생각이 저는 바뀔 수 있는 단초는 생긴다. 너무 그걸 기성세대는 다 해먹고 우리는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영끌이라고 얘기한 거에 치명적인 함정은 예. 금리가 오를 경우 이게 트렌드가 엄청난 부담이 되죠. 바뀌어버릴 경우 아. 그거는 치명적인 데미지로 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젊은이들 미래가 안 보이니까 깝깝하니까 이런 모습이겠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게 정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행사, 새해를 알리는 대표적인 연례 행사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탓에 취소가 됐고요. 미리 녹화한 타종 영상을 온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또 한 가지 모습인데요. 내년에는 꼭 타종 모습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